주문부터 보시죠. 자, 주문에 기재된 것처럼 의뢰인분께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는 버스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배달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인데요. 2021년 2월 오후 10시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는데 때마침 황색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버스 전용차로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버스 하부로 깔려 들어가는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분은 경추 6번 골절,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으셨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는 황색불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기에 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였고 버스 운전기사는 의뢰인분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황색불에서 그냥 직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멈추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색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황색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때마침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면 신호위반이므로 내 과실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의뢰인의 치료비를 대지급해 주었으나 치료가 종료될 때쯤 의뢰인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우연히 저희 포유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게 되었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전화상으로 간략하게 사고 경위와 부상의 정도를 듣고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분께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저희 포유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담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포유에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어떻게 1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의무기를 검토한 후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신체 감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호소하는 현재의 병적 증상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고관절에 상당한 운동 제한, 슬관절의 동요 장애가 발생하였고 안면부, 다리에 바늘이 잔존할 것이고 막대한 향후 치료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신체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슬관절, 정형외과 고관절 총 3곳의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함께 보시면요. 감정인은 고관절 관절 운동 범위 측정상 외전 40도, 굴곡 90도, 신전 10도, 내전 45도, 외전 35도, 내외전 25도가 측정되었고 현재 병적 증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달리 기왕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견, 인공관절 치환술의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 시 향후 치료비로 1,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소견,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따라 10%의 영구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 수상 후 2주간 1일 1인의 개요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슬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요. 감정인은 현재의 병적 증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달리 기왕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견, 향후 치료비로 16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따라 후방 동요 정도가 경도이므로 10%의 영구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면부 추상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요. 현재의 병적 증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달리 기왕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견, 흉터 성형술, 레이저 등 향후 치료 비용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실 비율 다툼도 상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황색불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버스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 한 1초 정도 예측 출발하여 좌회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당연히 신호 위반으로 직진했던 버스의 과실이 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50%의 과실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직진 신호의 좌회전 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이미 진입을 하는 신호 위반을 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바뀐 후에 속도를 내어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주변의 차량을 확인한 점, 주변 차량을 확인한 후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던 점,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산정 과정에서 빈번히 인용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를 참조할 경우에도 적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달리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이륜차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소송을 통하여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수입,
위자료 등 항목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적정 과실 비율 및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여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